여러분, 이 10년을 갈아 만든 무기가 단 4개월 만에 부메랑이 되어 본인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본인들 손으로 던진 부메랑입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앞 광장은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단 7개월 뒤 같은 광장에서 같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건 정반대였습니다. 제발 이 법 좀 손봐달라고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부메랑의 끝은 지금 여러분 월급 통장, 자녀 입사 원서, 그리고 30년 부어온 노후 통장으로 정확히 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4개월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국경제 시각으로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는 박수와 환호가 터졌습니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83, 반대는 단 3명,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야, 6당 의원 87명이 함께 이름을 올린 노란봉투법이 20년 만에 통과되던 그날입니다. 광장 밖에서는 빨간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어깨를 걸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 도장을 찍은 손은 분명 본인들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7개월 뒤 같은 세종대로 그 자리에서 같은 사람들이 외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시행 첫날 결의대회에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시행령 좀 송봐달라. 그 2달 전인 1월 26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2월 6일까지 열흘 넘게 노숙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환호하던 사람이 자기 손으로 농성장을 차린 셈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환호의 광장에서 농성의 광장으로 단 7개월, 박수에서 농성으로, 만세에서 호소로 뒤집히는데 반년이 조금 넘게 걸렸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부메랑은 외부에서 던진 게 아니라 그날 도장을 찍은 본인들의 손에서 떠난 부메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한 노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메랑의 끝이 지금 여러분 월급 통장과 자녀 입사 원서, 노후 통장까지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끝까지 따라가는 추적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법이 어떻게 생겼길래 만든 사람부터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그 함정의 설계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조법 2조 3조, 겉으로 보면 잘 포장된 선물 상자입니다. 리본색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대 빨강, 포장지는 손해배상 제한 파랑. 노조가 20년 동안 외치던 그대로의 문구가 상자 겉면에 곱게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덫은 본문이 아니라 그 뒤에 슬쩍 따라붙은 사용 설명서, 즉 시행령 안에 따로 들어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의결, 2월 27일 매뉴얼 공개. 본법보다 단 13일 늦게 모습을 드러낸 이 설명서가 진짜 주연이었던 겁니다. 핵심은 시행령 안에 박힌 2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 교섭창구 단일화. 쉽게 말하면요, 이건 단상 위에 마이크를 딱 한 대만 놓겠다는 약속입니다. 회사 앞에 노조가 5개여도 회사가 들어야 하는 마이크는 결국 한 대뿐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 한 대를 누가 잡습니까? 머릿수가 많은 쪽, 즉 대규모 정규직 노조가 잡습니다. 정작 보호하려던 하청노조, 소수 노조원들은 그 마이크 근처에도 못 갑니다. 두 번째 단어가 더 매섭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종합적 판단.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를 정하는 결정권이 노동위와 법원으로 넘어간 회전문 조항입니다. 회사는 우리는 진짜 사용자가 아니다 한 줄로 교섭 자체를 거부할 수 있고, 노조는 형사처벌 위험과 거부 통보 사이에 그대로 끼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성한 이유, 그게 바로 이 2 단어를 풀어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자기가 도장 찍은 법의 시행령에 자기가 묶인 결정적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만든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식당 주인에게 따지는 격입니다. 이 마이크를 단상 위에 한 대만 두자고 도장 찍은 손은 결국 본인들 손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함정에 가장 먼저 발목 잡힌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작업복 입은 120명의 새해 첫날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함정에 가장 먼저 발목 잡힌 사람들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작업복 입은 120명의 새해 첫날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5일
한국 GM 1차 하청 무진물류 소속 노동자 120여 명이 처음으로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깃발이 올라간 지 채 6개월도 지나기 전입니다. 한국 GM은 우진물류와의 도급 계약 자체를 해지해버립니다. 2025년 11월 28일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고 효력 발생일은 2026년 1월 1일, 정확히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새해 카운트다운을 듣고 일어난 다음 날 아침, 120명의 출근증이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가족들과 떡국 한 그릇 먹고 일터로 나간 자리에는 닫힌 셔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노조 설립과는 무관하다. 우진물류와 계약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세종은 한국 GM의 유일한 전기부품 공급기지였습니다. 부품 공급이 멈추자 회사는 즉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46일간의 점거 농성 끝에 2026년 2월 5일 잠정 합의가 나왔고 96명 중 95명이 투표해 찬성 74표, 77.89%로 가결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입니다. 회사들은 책임을 지는 대신 하청 도급 계약 자체를 끊어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노조를 만든 그 손이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걷어가는 도구가 됐습니다. 본인들 손으로요. 더 무거운 점은 한국 GM이 2018년 산업은행에서 공적 자금 8,100억 원을 수혈받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살린 회사가 새해 첫날 120명의 출근증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6년 2월, 한국 GM은 부평과 인천의 직영정비센터까지 닫아버립니다. 이건 단일 사업장 갈등이 아니라 한국 사업 재배치의 신호탄입니다. 한국 GM 120명,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 다음 파장은 정확히 여러분 옆자리 책상으로, 자녀가 들고 있는 입사 원서로,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파장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라인입니다. 한국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이 무려 1012대입니다. 세계 평균이 162대니까 그 6.25배예요. 2위 싱가포르가 770대니까 우리는 9년 연속 세계 1등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공장에 직원 10명이 줄지어 서 있는데 그중 1명 자리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차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줄에 10분의 1이 사람에서 기계로 넘어간 그림이에요. 노란봉투법 시행 50일 만에 산업계 진단은 한 문장으로 압축됐습니다. 외주 줄이고 자동화 확대. 그 사이 자동화, 로봇주가 새 투자 테마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메타플랜트에 27억 달러를 더 꽂고 연 30만 대 공장을 50만 대로 늘리고 2028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미국 라인에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작 한국 노조가 아틀라스 한 대도 못 들어오게 막는 사이 회사는 라인 자체를 태평양 건너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노조가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그 자리에 정작 사람 대신 로봇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파장은 외국 자본입니다. 주한 외국기업연합회, 이름이 어려운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회사들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개사를 조사했더니 35.6%가 한국 투자를 줄이거나 짐을 쌀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에 가게 차린 외국 손님 100명 중에 35명이 지금 짐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응답한 회사 절반 이상이 유럽, 그 다음이 북미와 아시아 순입니다. 유럽 쪽은 더 직설적입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가 한국에 있는 약 400개의 유럽 회원사를 대변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한국 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쪽도 신호가 분명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2026년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를 어디에 둘지 선호도에서 한국이 싱가포르, 홍콩 다음 3위로 밀렸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줄곧 2위였는데 홍콩한테 자리를 내준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년 전망조사에서 응답기업 72.9%가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거라고 답했고, 그 1위 사유로 83.6%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을 꼽았습니다. 노조가 들이댄 압박이 한국에 가게 차린 외국 손님들에게는 여기서 떠나라는 안내문으로 읽힌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거운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세 번째 파장은 정확히 여러분 지갑으로 향합니다. 500대 기업 432곳을 분석해봤더니 외주 근로자가 2023년 약 72만 명에서 2025년 약 66만 명으로 8.2% 줄었습니다. 약 6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같은 기간 정직원은 오히려 2.8% 늘었습니다. 회사가 가장 약한 외주 자리만 정조준해서 정리한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요. 석유화학에서 외주가 34.8% 사라졌고 2차 전지에서 33.5%, 건설에서 23.4%, 철강에서 11.6% 줄었습니다. 자영업 사장님들 매일 보시는 동네 골목을 생각해보세요. 한 가게 손님이 빠지면 옆 가게 거래처도 흔들리고 그 옆 분식집 매출도 같이 꺼지죠. 결국 거위 뱃속에 든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겠다고 거위 자체를 굶기는 그림입니다. 한국 산업이라는 거위가 마르면 그 알, 그러니까 임금, 매출, 세금도 같이 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파이터치 연구원 추정으로 매년 GDP 4조 원이 깎이고 일자리는 매년 2만 개가 줄어듭니다. 365일로 나누면 매일 약 55개 일터의 셔터가 영원히 내려가는 셈이에요. 자녀 세대 직격은 더 또렷합니다. 2026년 2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3.3%, 2024년 5월 이후로 22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1년 사이 청년 취업자는 14만 6천 명 줄었고 청년 실업률은 7.7%로 5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자녀가 들고 있는 입사 원서가 그래서 자꾸 돌아오는 겁니다. 노후 통장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국민연금 적립금이 1,540조 원인데 이 돈은 코스피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발 기업가치훼손은 곧 여러분이 30년 부어온 통장의 잔고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나는 공장 교대 근무도 안 하고 외국계 회사도 안 다니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요, 그게 진짜 순진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1997년 IMF 환란을 직접 겪어보신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알아본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짐을 싸고 동네 골목 셔터 내린 가게가 늘고 자식들 입사 원서가 자꾸 빈손으로 돌아오던 그 풍경이 지금 정확히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부메랑을 만든 민주노총 본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결정적인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작 이 부메랑을 만든 민주노총 본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결정적인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시행 첫 달 성적표부터 숫자로 보면요. 2026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원청 372곳에 하청노조가 1,011건의 교섭 요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참여 인원만 14만 5,860명입니다. 그런데 절차에 진입한 곳은 33곳, 3.3%에 그쳤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하청 교섭이 개시된 곳은 단 한 곳, 한동대학교가 전부였습니다. 0.1%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1011번이나 마이크를 잡으러 갔는데 무대에 오른 건 딱 한 명입니다. 나머지 1010명은 당신이 진짜 사용자 맞느냐는 질문에 모두 발이 묶였습니다. 본진은 이미 균열 중입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요. 한국노총 120만 2천 명, 민주노총 107만 9천 명, 격차가 12만 3천 명입니다. 2022년 격차가 2만 명이었으니 2년 만에 약 6배로 벌어진 겁니다. 한국노총은 5년 연속 제1노총 자리를 지켰고 민주노총은 같은 기간 약 1만 3천 명이 순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수원시 한 도시 인구의 약 10%만큼 더 많아진 셈입니다. 탈퇴 도미노도 줄을 섰습니다. 쌍용차, 지금 KGM이죠. 2009년 9월 8일 조합원 73.1%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떠났습니다. 포스코 지회는 2022년 11월 30일
약 70% 찬성으로 금속노조 탈퇴를 의결했고 2026년 1월 8일 대법원이 이 탈퇴를 최종 합법으로 확정했습니다. 산별사업장의 합법 탈출구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부메랑을 누구 손이 던진 걸까요? 재석 186명 중 찬성 183, 반대는 단 3명이었습니다. 거의 만장일치였습니다. 야, 6당 87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한 번의 거부권을 넘은 끝에 22대 국회에서 더 강한 버전으로 다시 통과됐습니다. 환호 속에 도장을 찍은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한 대를 잡은 건 결국 대규모 정규직 노조였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하청과 소수 노조원은 그 마이크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약자를 위한 법이라더니 숫자로 보면요.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건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국 본인들 손으로 만든 마이크 한 대가 본인들 입을 막았고 본인들 손으로 도장 찍은 시행령이 부메랑이 되어 본인들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함정의 정체와 그 파장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두 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퇴근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딱 3가지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딱 3가지면 됩니다. 오늘 퇴근하시면 본인 회사 공식 게시판부터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는 우리 회사 외주, 도급 비중이 최근 1년 사이 줄었는지입니다. 줄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한번 더 보십시오. 또 하나는 자동화, 로봇, 해외 생산 확대 계획이 공시나 사보, 뉴스에 잡혀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규 채용 규모가 작년 대비 늘었는지 줄었는지입니다. 이 3줄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요, 그 부메랑은 이미 여러분 책상까지 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지갑 방어 3가지입니다. 첫째,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십시오. 월급도, 퇴직금도, 자산도 한 군데가 아니라 나눠두셔야 합니다. 둘째, 자녀에게 무리한 송금이나 보증은 한 번 더 멈추고 보십시오. 셋째, 매일 딱 5분만 경제정보를 챙기십시오. 그 5분이 부메랑을 가벼운 쪽으로 돌려놓는 가장 싼 보험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이미 1997년 IMF 환란을 이겨낸 분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2020년 팬데믹도 두 손으로 막아낸 분들입니다. 위기는 늘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본 그 부메랑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 그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법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법입니다. 본인들 손으로 던진 부메랑이 본인들에게 그대로 돌아온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더 가벼운 부메랑이 들려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